모든 위기는 외환시장에서, 또 반면에 모든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온다. 최근 환율시장 참 요동치죠.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미조은행 변정규 전무입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적정 환율이라는 게 참 무색한데 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오늘 NDF 시장이 또 좀 올랐습니다. 어저께 이제 한 20원 정도 내렸죠. 1,480원 위로 올라가서 1,487원까지 이틀 전에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그 관세 유예 조치로 사실 한숨을 돌리긴 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그래서 이제 1,45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거래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저희가 예상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원래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율이라고 하고 외환시장의 거래 수준이라고 하면 뭐 수요와 공급, 왜냐하면 살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어떻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하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금융시장이 이것을 반영시켜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환율의 결정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가 경제나 금융 상황을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얼마 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그 잘못된 루머가, 뉴스? 네. 예, 펄스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막 급등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시장에는 불안이 굉장히 많다. 시장에 사람들을 못 믿고, 그다음 어떤 정책을 못 믿고, 어떤 상황을 못 믿으면은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네. 금융시장은 신용을 바탕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이 신용카드도 사실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금융은 신용거래입니다. 근데 신용이 지금 불안해지니까 이제 못 믿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좀 심해질 거고요. 불안감이 많아지면은 이제 변동성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2번, 20원, 30원 이런 이례적인 변동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무님 말씀 중에 불안감 이퀄 변동성 확대로 우리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원화를 볼 때 글로벌리 원화는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 즉 대리 변수다, 대리 통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 발발한 지 꽤 지났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 경제적인 구조도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최근 보면 위안화 발작, 원화 발작 이 코릴레이션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까? 글쎄요, 그 최근까지 뭐 동조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제 한국의 원화,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은 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과 중국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기도 해요, 두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영향이 절대적인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관세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무역 분쟁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무역 전쟁은 곧 경제 전쟁 아닙니까? 네. 경제 전쟁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또 이게 환율에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관세를 지금 145%까지 올렸습니다. 초유의 관세죠. 이런 것들은 이례적인 굉장히 무서운 수준의 관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지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제스처냐,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냐, 아니면 이것이 중국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때리기 위한 것이냐, 나중에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관세는 보호무역주의를 갖고 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수출이나 수입과 같은 그런 무역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면, 만약에 이 관세 조치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은 위안화를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싸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미국에서 수입할 때 더 싼 가격으로 수입하니까 관세 조치를 어느 정도 무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기할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원화도 같이 싸지는 거 아니냐. 1,48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더 이상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분 모시고 저희가 질문 많이 준비했는데 역시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군요. 근데 이거는 꼭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보고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환율 보고서의 중요도가 경감됐었습니다. 다시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했기 때문에 환율 보고서의 시장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캘린더데이로 보면 뭐 주말 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 초에도 나올 수 있는데 환율 보고서 한국의 조작국 지정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그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거의 그 무색한 의미가 없었던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율 전쟁이 아니라 환율은 자국의 통화를 싸게 만들어서 수출을 좋게 하려고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한 이런 일환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오히려 잡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를 강하게 만들어서 수입 물가를 싸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환율 전쟁으로 변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보고서를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정책을 지원하면서 저금리,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달러 정책을 다시 추구하게 된다면 미국 재무부의 환율 정책 보고서는 굉장히 다시 유의미한 이런 정책 보고서로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당장 한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한국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 모두 이렇게 환율 관찰 대상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환율 보고서 이전 정권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의 기조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자, 변정규 전무 그러면 사실 또 일본 워낙 식견 있으시잖아요. 최근 일본 금리의 급등세가 있습니다. 근데 더구나 경제가 이렇게 안 좋거나 불안감이 높을 때 유독 엔화 환율의 민감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엔화는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겪었고요. 일본의 금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 자체가 20,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침체를 많이 겪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도 약세로 이렇게 변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작년에 일본으로 여행도 많이 갔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본의 지금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20년,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은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국가로 변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일본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4%가 상승했고요. 그러니까요. 2월 달도 3.7%. 한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죠.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로 앞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본은행은 지금 견지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도 조금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엔화도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고 앞으로 시장 금리 좀 더 오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JGB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문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엔화의 향방도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